대체 조현병 어떨 때 진단을 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거부터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모든 조현병 환자는 무조건 망상이나 환각이 있다. OX 누구 여러분 바로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조현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조현병에 진단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 주로 진단을 받게 될까요? 남성의 경우에는 15세에서 20세가 가장 많고, 여성의 경우에는 25세에서 35세 사이, 그때가 가장 많아요. 조현병을 진단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게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 두드러지면은 차라리 진단하기가 수월한데, 사실은 그 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전고 증상이 쭉 있다가 이미 병이 진행되고 나서야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현병은 유전병인가요? 조현병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력이 연관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100명 중에 1명꼴로 발병을 한다고 했죠. 이걸 유병률이 1%라고 표현하는데, 가족 중에, 형제 중에 1명이 조현병이다 하면 이게 8%로 올라가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 1분이 조현병이다 하면은 무려 15%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쪽 부모님이 다 조현병이다 이러면은 무려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2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 조현병 어떨 때 진단을 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거부터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5가지 중에서 무조건 2가지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특히 한 가지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어떤 학업이나 직업생활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 환각, 와해된 어쩌고 저쩌고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환자분과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저기 자꾸 누가 나를 쫓아와요. 난 막 괴롭혀요. 이런 분이 계시고, 2주 전에 입원을 하셨던 분도 집에 자꾸 누가 자기를 해치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사실을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증상을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데, 조현병 환자분들의 가장 많은 것은 피해 망상입니다. 뭔가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오고, 가장 많은 게 CCTV에서 막 국정원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막 감시하고 있고, 도청장치가 있고, 이런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근데 망상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막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나를 알고 있고 저 사람도 나를 알고 있고, 이렇게 모두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계 망상이 있고, 그다음에 내 장기가 막 썩어 빠졌다, 다른 사람 장기랑 막 바뀌어져 있다, 누가 갈아치웠다, 이런 신체 망상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빠져나간다, 혹은 누가 자꾸만 마이크로 전파를 쏴가지고 나한테 막 생각을 주입한다, 이런 이제 조종 망상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 환각. 오늘 아침에 또 제 환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 사람들 자꾸 나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동차가 막 오고 총 쏘는 소리도 들려요. 바로 이게 가장 흔한 환청이라고 하는 건데요. 환각은 쉽게 말해서 있지도 않는 자극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리라면은 환청이고, 냄새도 있거든요. 악취가 자꾸 난다, 이런 환취도 있고요. 그리고 헛게 보이는 이런 환시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벌레가 막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환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뭘 먹는데 자꾸 막 똥맛 나고 막 쓴맛 나고 자꾸 막 쓰레기 맛이 난다, 이런 이제 환
미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조현병 환우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은 이제 환청이 가장 많아요. 이 환청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아는 뭐 조카라든지 뭐 친구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여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남자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 환청들이 막 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지시 환청이 있고 또 막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아유 넌 그거밖에 못하니 뭐 저게 낫다 이게 낫다 막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논평하는 뭐 이런 환청도 있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랫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이제 동물 소리가 들리는 분도 간혹 계세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모든 조현병 환자는 무조건 망상이나 환각이 있다. OX 누구 여러분 바로 X입니다. 아까 진단 기준에서 무조건 망상이나 환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장 처음 진단할 때는 무조건 그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하지만 조현병의 진단 기준은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조현병을 다 담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길게 두고 봤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퀴즈. 선생님 그러면 망상이나 환각이 있으면 무조건 다 조현병 환자인가요? 이건 어때? 이거는 두구두구두구두구 BX입니다. 망상이나 환각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살면서 평생 15% 정도는 겪을 수 있어요. 게다가 다른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불안장애, 뭐 치매 이런 데서도 망상 혹은 환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증상은 와해된 언어예요.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와해가 뭐야? 이게 뭔가 흐트러진 걸 말하는데 마침 제가 오늘 아침에 회진을 돌 때 제 환자분과 면담을 나눈 얘기가 있는데 이걸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분이 진지하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선생님, 제가 똥남이라는 친구를 알았는데요. 제가 그때 신발이 11켤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발 안에 똥을 다 넣어놨는데 근데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요리사를 했는데 짬뽕이랑 짜장면이 참 맛있어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셨어요. 진짜 찐으로. 이게 바로 와해된 언어예요. 뭔가 언어가 흐트러져 있죠. 막 엉망진창이죠. 근데 문장 하나하나는 말이 되는데 그게 너무 문맥에 맞지 않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한참을 돌아서 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단어를 막 만들기도 해요. 불닭볶음면이 있다 하면은 뭐 불면 딱볶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만의 말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증상도 바로 와해된 언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생기느냐,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각하는 속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끊기고 제대로 뭔가 연결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이 세 가지 중에는 처음 진단할 때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와해된 행동 혹은 극도의 긴장성 행동은 또 뭐냐? 와해된 행동은 아까 와해된 언어 같이 뭔가 흐트러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해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계속 머리 쓰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막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긴장성 행동은 굉장히 좀 특이한데 우리 긴장될 때 막 초조하면 어때요? 막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 경우도 긴장성 행동인데 반대로 꼼짝도 안 하고 돌처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건 전공의 시절이었는데 입원을 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눈도 안 감아 진짜. 그래서 툭툭툭툭 치면은 딱 제가 이렇게 이러고 계셨는데 손을 올리면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딱 그대로 또 1시간 동안 계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긴장성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와해된 행동에는 정동의 불일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닌데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슬픈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미소를 짓는다든지 실제로 제가 또 환자분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요. 그냥 진지하게 평범한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씩씩 웃으세요. 이걸 우리 실리 스마일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조현병 환자분들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또 다시 말해서 이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뇌 기능에도 뭔가 지금 부조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음성 증상.
음성 증상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때까지 말씀드린 어떤 뭐 망상이나 환각이나 와해된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은 어때요? 누가 봐도 뭔가 평범하지 않고 좀 특이하고 눈에 띄죠. 즉, 뭔가 없어야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에요.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러면 음성은 뭐냐? 있어야 하는데 결핍이 돼서 없는 그런 증상들을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의욕이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회성도 없습니다. 이 음성 증상이 사실은 이 조현병을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양성 증상이 툭 튀어나와서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반면에 음성 증상은 뭐 의욕이 없고 그냥 우울하고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조현병이라고 알아차리기가 어렵거든요. 자, 음성 증상에 정서 표현력이 감소된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굉장히 뭔가 자기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더라도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분들이 무표정합니다. 뭔가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웃지도 않고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별로 화를 안 내요. 그 다음에 의욕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관심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굉장히 그냥 방에 하루 종일 가만히 있고 씻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게을러 보이거나 나태해 보이기 쉽습니다. 근데 아까 조현병이 언제 주로 진단된댔죠? 20세나 뭐 30세 이렇게 성인기 초반에 진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전에 학창 시절 때부터 이런 음성 증상들은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친구가 정말 한 명도 없다든지 뭔가 좀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음성 증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현병을 진단받기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구 증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 또 조현병의 어떤 편견과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강조됐지만 조현병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막연한 질환이 아니라 흔히 있을 수 있는 질환이고 또 이것을 제때 빨리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즐거운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